자, 이제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보시면 이 과표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똑같습니다. 아까 기준 금액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주택은 6억, 얘는 5억, 얘는 80억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납세 의무자가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랬죠. 그 말은 얘는 6억, 5억, 8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합해서 그 기준 금액까지는 안 내니까 걔를 빼주고 나머지 금액 초과되는 금액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주택의 공시가 합해서 만약에 10억이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얘는 얼마를 빼줘야 돼요? 6억을 빼줘야지. 왜 6억까지는 안 내잖아요. 그 6억을 빼주고 거기다 다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무조건 뒤에 공정이 나와요. 이때 비율이 얼마냐면 95%예요. 작년엔 90%, 원래 80이었거든요. 근데 법을 5%씩 올라가도록 개정해가지고 지금 80, 85, 작년에 90, 올해 95%예요. 내년에는 100% 다 내는 거, 종부세는. A면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요 비율을 고치진 않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도 개정이 된 거죠. 왜? 작년에 90이었다가 올해 몇 프로야? 95%니까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90 그럼 틀립니다. 100분의 95 그래야 됩니다. 그죠? 똑같아. 그런데 셋 다 95%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종부세 그 재산세도 뭐가 있어요? 재산세도 토건주는 공정시장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이잖아요. 얘는 똑같아요. 95%. 종부세 내는 사람 부자들이 내는 거죠. 일대로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95%를 냅니다. 그 얘는 얼마를 빼주겠어요? 5억 빼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공정. 얘는 80억 기준이니까 80억 빼주고 공정. 똑같아요. 그죠? 기준금액 알면 다 개념은 똑같잖아요. 뒤에 공정이 나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 추가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9억까지는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주택 단독은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작년에도 나왔고, 이게 시험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주택인데 얘가 10억이라고 쳐봐요. 그럼 일단 재산세를 내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재산세 내고 10억 재산세 내고, 그리고 또 뭣도 낼까요? 6억을 기준으로 요 초과되는 이 구간은 뭣도 내요? 종부세를 내겠죠. 그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여기 6억 초과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은 이중과세죠. 뭣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죠. 이중과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부세 계산하고 나서 여기 중복된 요 재산세 있죠. 요걸 빼줍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재산세 이런 기준 있잖아요. 세부담 상한. 그죠? 요것도 있고, 또 우리 탄력세를,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얘는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적용하기 전하고 적용한 후하고 금액이 당연히 다르겠죠. 자,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면, 이러면 여긴 뭐 주택을 예를 들었는데 토지라고 치면 100분의 150이잖아. 쉽게 하면 100분의 150. 그죠? 얘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 안 했을 때 재산세가 200만 원 나왔어요. 여기도 세율 조정을 안 하고 원래 세율 적용했던 얘도 200이에요. 똑같이. 근데 얘가 뭐랬어?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더니 전년도가 100만 원 나왔어. 올해 200 나왔어. 그럼 100분의 150이니까 실제 세금 얼마 냈겠어요? 150만 원만 냈겠죠. 그럼 얘가 150을 낸 거죠. 여기도 원래 세율이 200인데 은평구에서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적용했더니 얘도 150을 낸 거예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원래 세금은 200인데 이걸 적용해서 실제 돈을 얼마 냈어? 둘 다 150만 원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 중복되는 재산세 빼줄 때 200만 원 빼준다? 150만 원 빼준다? 150을 빼줘야죠. 왜? 돈을 세금은 이게 맞는데 낸 돈이 150이잖아. 돈은 150만 원 내고 뺄 때는 200만 원 빼달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 근데 이걸 이렇게 난 거죠.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여기. 이거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뭐 한다? 공제한다. 근데 그 재산세 빼줄 때 얘가 그 얘기죠.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 이거죠.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얼마? 150.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 얼마? 150만 원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하네요? 적용되기 전 세액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는 거죠.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어요. 이 말 이해가시죠? 중복되는 걸 빼주는데 만약에 얘를 적용을 했다 그러면 돈은 원래 200이지만 낸 돈이 150이니까 요 150을 빼줘야 되는 거지 200만 원 빼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적용받은 세액, 적용된 세액을 빼주는 거지 받기 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치면 여기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적용 받기 전 이렇게 고칩니다. 그 실제 그렇게 나오죠.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주택인데 그럼 예를 들면 별도나 종합도 마찬가지겠죠. 80억이나 5억 초과되는 부분은 뭐가 돼요?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럼 걔는 똑같이 어떻게 해줘? 중복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빼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86페이지 그 5번에 과세 표준 나오죠. 86페이지. 그 주택 나왔죠. 그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액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로 안에 지금 파란 글씨 돼 있는 게 이거 쏘는 겁니다. 그거는 빼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던 얘기긴 한데,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올해 개정사항입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1주택 단독 명의자는 혜택을 줘요. 자, 세액공제를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일정 연세가 넘어가시면 거기에 따라 공제해주고 이런 보유기간별로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무조건 나이는 몇 살부터? 60부터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해주고요. 70세 미만이시면 30% 이렇게 줘요. 원래는 얘가 사실 얘가 개정된 거예요. 작년에 얘가 10%, 20%, 30% 했어요. 올해부터 20, 30, 40으로 바뀐 거고요.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부터 이렇게 해서 20, 40, 최대 50%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얘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과거에도 얘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뭐라고 내겠어요, 여러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맞아, 틀려? 틀렸지. 왜? 토지는 아니고 1세대 1주택. 그 실제로 기준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건 안 나올 테고 만약에 나오면 이것도 분명히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개가 중복됐어.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받는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최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지. 만 70 넘으셨어요.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건 얼마예요? 90이죠. 근데 실제는 얼마 받을 수 있다? 80%만 됩니다. 80. 그러니까 뭐 얘는 나오면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실제 공제는 90에 해당되는데 최대로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 80%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30에 50 했잖아요. 그럼 최대가 80이었죠. 그럼 중복되면 작년에 얼마였겠어? 100분의 70이었어. 70. 그러니까 최대치 10%도 그걸 다 내주고 또 10% 깎는 거예요. 깎어.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100분의 80. 이걸 90 그러면 안 되고 70 그러면 안 되죠. 작년에 100분의 70, 올해는 100분의 80. 왜? 요게 숫자가 30에서 얼마로 바뀌어서 40으로 바뀌면 10%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부 공동명의가 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요. 그죠?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혜택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60이 안 됐고 보유기간이 5년이 안 됐으면 혜택이 없어. 그러면 공동명의 단독으로 신청해봐도 손해죠. 그럼 그냥 공동으로 가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 적용하고 세금 계산해봐서 어느 게 유리한지 세금 덜 내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중복공제 가능하다는 꼭 기억하시고 100분의 80 범위에서 된다. 그죠? 1주택자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얘기가 뭐 거기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죠. 그 86페이지 그러니까 거기 86페이지 밑에 박스에 1주택 연령별 세액공제 바로 위에 동그라미 5번 있죠. 세액공제 가로 안에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단 공제를 합계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뭐가 된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죠?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되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올해 세율도 개정됐죠. 자, 세율도 개정사항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토지는 그대로예요. 주택만 바뀌었어요. 자,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얘는요, 일반 지역의 2주택이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과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 얘네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의할 때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 세율만 정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제들은 2배예요. 2배. 얘가 지금 0.6에서 3%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조정의 2주택하고 일반 지역의 3주택 이상은 이거 2배로 가니까 얼마겠어요? 12, 60이겠죠. 12, 60. 그죠? 그죠? 똑같잖아요. 얘 둘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냥 2배로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세부담 상한도 똑같거든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게 법인은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법인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안 써 있는데 그 법인은 뭐다? 무조건 3% 6%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누진으로 안 가고 뭘로 가? 그냥 일반적 2주택이다 그러면 0.6 이런 거 없고 무조건 3%. 조정의 2주택이다 법인 명의로 그럼 무조건 몇 프로? 6%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왕창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앞으로 아예 투기를 못하도록 방지하는 거죠. 왜 우리 취득세도 법인이 주택을 매매로 사면 무조건 12%거든요. 법인은 취득세 12%, 갖고 계시는 종부세 최고세율로 갑니다. 3%, 6% 이렇게 가요. 법인의 경우 주택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종부세는 누진세율인데 엄밀히 따지면 법인의 경우 주택은 예외적으로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문제 우리 풀 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내는데 이렇게 났어요. 일반적인 2주택이라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는 10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 이렇게 났어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조정이 일반적 2주택 이하는 3억 이하면 공시가 3억 이하면 얼마? 1000분의 6이다. 이렇게 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다 쳐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외워야 돼? 누진이니까 3억 이하면 이걸 외워야 돼? 아니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왜?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무조건 앞에 것밖에 안 내요. 누진세율은요 초과 누진이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물어볼 때는 최저 세율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금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5억이 그 다음 단계가 만약에 8%다 0.8이다 그러면 9억에 0.8이 아니에요. 3억까지는 0.6% 적용하고 초과되는 금액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율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디밖에 못 물어봐. 앞에 거. 예를 들면 양도세 예를 때 옛날에 양도세가 6에서 45%잖아 누진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여기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얘가 1200만 원 이하일 때 몇 프로야? 6%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15%죠. 그 다음에 15%는 어떻게 돼 있어? 2000이다. 그럼 2000은 15%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2000이면 1200만 원까지는 6% 적용하고 초과되는 800만 15%야. 그러니까 이 문제 될 때 종부세 3000만 원 몇 프로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초과 누진이라. 그럼 어디밖에 못 물어봐? 여기는 물어볼 수 있지. 왜? 최저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다 몇 프로니까? 6%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걔가 누진이었어. 그럼 세율이 몇 프로예요? 6%지. 왜? 1200 이하니까 1000만 원이니까 얼마야? 6%. 1회밖에 못 내.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무조건 금액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일반 지역의 2주택이다 그러면 세율이 제일 낮은 세율로 하면 이거 맞다 보면 되고 조정 2주택과 3주택이다 그러면 12%, 1.2%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그거 가지고 괜히 이거 뭐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어쨌든 요 하나만 외우시고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이 갑니다. 그죠? 나머지 토지는 그대로 가요. 그 세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87페이지, 88페이지 세율 있는 거 세부적인 내용까지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주택수 계산인데 이제 그러니까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세부담 상황은 틀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수 계산할 때 일단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하나 있는 걸로 봐요. 그리고 공동소유일 때는 각각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 하나 본인 명의로 있고 다른 주택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어 하나. 그럼 여러분 몇 주택자야? 2주택자예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 본인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다른 주택이 공동 명의로 지분 등기돼 있다. 그럼 여러분 2주택이 되는 거야. 그럼 조정의 2주택이니까 세율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으로 0.6이 아니라 1.2에서 6%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얘도 공동수는 각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 명의일 때 주택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근데 보통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공동수요는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요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나와요. 얘가 옛날에 이거 섞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엄청 헷갈려요. 그러면 자 얘네 둘 다 뭐예요?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숫자 계산할 때 각각 1주택 소유한 걸 보고 양도세도 어떻게 해요? 각각 1주택 소유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데 3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럼 3명 다 각각 몇 주택?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명의일 때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얘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얘만. 그래서 여기 이제 엉키는 거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면 예외예요.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동상속을 받았어요. 형제지간에. 그죠? 근데 지분이 갑, 을, 병이 공동상속 4대 4대 2로 받았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 공동상속이고 뭐고 무조건 공동명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각각 1주택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는 거야. 내 지분이 지금 뭐라고요? 전체 지분이 얼마? 20% 이하이고 and 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시가격으로 3억 이하면 얘는 숫자에서 빠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얘가 10억짜리야. 공시가 10억짜리를 형제지간에 4대 4대 2로 상속을 받았어. 공동명의로. 그럼 병은 지분이 몇 프로예요? 20%죠. 20% 이하죠. 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이죠. 그럼 3억 이하에 해당되죠. 그럼 얘는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러면 병은 공동상속으로 돼 있는데 명의가 돼 있지만 얘는 만약에 본인이 집이 하나 있고 요 상태다. 그럼 얘는 얘만 몇 주택이야? 1주택이 되는 거야. 얘는 1주택. 종부세를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이고 뭐건 다 뭘로 보는데 각각으로 보는데 언제 만약에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내 지분이 전체 지분의 20% 이하이고 and 동시정족이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랬고 다가구는 당연히 1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개정사항을 섞어낸다 그러면 뭐 이게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단 개정사항이 몇 개 되거든요. 4개인가 되니까 거기다가 부가징수 엮어버리면 뭐 그쪽에서 언급이 된다 보면 되죠. 이것도 개정사항이죠. 올해 세부담 상한. 얘도 토지는 100분의 150이고요. 주택도 자 아까 말했죠? 일반 지역 세율하고 똑같네. 일반 지역의 2주택은 뭐냐? 150이에요. 다. 얘네 둘만 달라요. 조정 2주택과 일반 3주택. 얘는 몇 배? 이거 2배라니까. 아까 세율도 2배였죠? 얘도 2배예요. 그럼 얼마겠어요? 300이지. 이렇게 되면 돼요. 세율도 아까 여기서 일반 지역 2주택은 0.6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죠? 얘는 둘은 2배에서 12에 60이었잖아. 둘이 똑같잖아. 세부담 상한도 100분의 150이 기본인데 얘네 둘은 2배에서 얼마? 300. 그러니까 위에 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2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엄밀히 다 얘가 개정된 거예요. 얘랑은 원래 있던 거고요. 작년에 조정의 2주택이 100분의 20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얘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300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개정상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주택 아닌 토지는 별도 종합 얘는 다 뭐요? 100분의 150이다. 결론은 주택도 기본적으로 100분의 150인 거죠. 단 주택은 예외적으로 조정의 2주택하고 일반적인 3주택은 300%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딴 거보다도 개정상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 뭐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해야 돼요.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세부담 상환 89페이지 교재는 그 6번에 그 참고의 세부담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2주택 이하 100분의 150, 3주택 이상일 때와 조정 대상 2주택은 100분의 300이다. 토지는 똑같이 얼마? 100분의 150으로 갑니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징수가 나오는데, 자, 얘는 납기가, 얘는 정부 부가가세,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날짜는 언제? 이날이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 조심할 건, 얘는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의무기적은 아니에요. 그냥 고지서 나와서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날짜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원래 고지서가 나왔어요. 1,000만 원.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나는 생각할 때 800만 원 정도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얼마가 나온 거예요?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세금 많이 나온다니 1,000 나왔구나 하고 1,000만 원 내면 끝이에요. 아무리 봐도 얼마 같아요? 800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800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에, 그죠? 그럼 내가 800으로 선택했죠? 근데 이미 고지서 얼마가 나와 있어? 1,000.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신고하면 뭔다? 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런, 그죠? 800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옛날에 다음 중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를 옳은 걸 고르시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총론 파트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종부세제.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800으로 신고면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줍니까? 아니지. 국세청은 지금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1,000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 이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 키재기 해봐야지. 키재기. 자, 그랬더니 원래 800이 맞아요. 800이. 그럼 800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뭐가 맞아? 1,000이 맞아.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과소신고를 한 거예요. 얘는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이런 그 특징. 얘는 과소신고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특징이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얘는 뭐 두 개 다 내든가 안 내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내. 무신고는 안 내. 왜? 신고는 안 했다는 얘기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고지서 나온 대로 돈을 내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신고는 가산세 부과할 수가 없지만 과소신고를 선택을 했는데 적게 했으니까 이때 뭐가 나온다? 가산세 나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납세지는 당연히 어디다? 국세니까 어디? 누구 중심? 사람 중심. 세금 어떠네요?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개인은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어디요? 사람 중심,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같은 말이에요. 혹시나 주소지를 외웠는데 시험에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틀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 뭐 비거주자는 뭐 그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분납은 누구하고 똑같다 했죠?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재산세. 그죠? 그래서 250초가 되면 이것만 틀려요. 기간만 몇 개월? 6개월. 나머지 똑같죠. 500 이하 250초가 금액, 500초가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뭐 붙겠어요? 국세니까 국세, 농특세 20%.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선택할 때 어쩌고 하는 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89페이지 부가징수 했죠? 원칙, 정부 부가, 2번 예외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그 파란 글씨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2번에 이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나. 뭘 하시면? 신고를 하시면. 그죠?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고요. 납부기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란 글씨에 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한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다. 그죠? 납세지 나와 있고요. 분납 250초가 6개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종합부동산 똑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랬고 8번의 부가세는 농특세 얼마네요? 20% 내시면 됩니다.
그 참고에 재산세, 종부세 공통점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 이런 거 가끔 나왔었는데 뭐 다른 거 그러는데 거기 4번에 보시면 뭐 있어요? 주택과 토지의 정의가 뭐다?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이런 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의 정의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건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재산세 주택이란 이런 걸 주택이라 말한다. 그 정의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도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주택은 개념 뭐예요? 건축물과 뭐? 토지를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 그러죠?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포함해서? 토지를 포함해서 그죠? 그러니까 정의는 같아요. 근데 과세 범위는 달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토지를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거라 했죠. 토지가 재산세는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죠? 종부세는요? 별도하고 종합만 되지. 그럼 어느 게 과세 범위가 더 넓어요? 재산세가 더 넓잖아. 왜? 과세 범위는 다르지. 이해 가시죠? 그 얘기야. 과세 범위는 다르고 정의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 주택 뭐 재산세, 종부세, 주택의 과세 범위는 서로 다르다. 그죠? 맞죠? 이거 구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위에 이거는 이거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자 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때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뭐 한다고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때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이 문제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얘도 고지도 나오잖아. 모든 고지도 납기 시 몇 일 전? 5일 전. 그죠? 5일 전. 맞는 얘기죠.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를 하나를 낸다 치면 개정사항을 시험에 낸다 치면 어떻게 내겠어요?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를 전체 5개에서 그걸 내면서 거기에 섞어내겠지. 한 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그래서 이제 개정사항 가지고 정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일단 부가징수 위주로 하시고 개정사항 위주로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대상 3개 알고 그 다음에 기준금액만 알면 크게 문제된 건 없어요. 사실. 그죠? 왜? 대상, 별도종합주택, 금액 뭐 85, 5억, 6억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85, 5억, 6억을 초과하는 자 과세표준은 전체 합해서 85, 5억, 6억을 빼주고 거기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 이거예요. 기본 틀은. 그리고 개정사항은 세율 개정됐고 세액공제 개정됐고 그죠? 그리고 부가징수 이 얘기거든. 그 내용은 별로 안 많아. 이런 1시간짜리가 원래 좀 강의할 때도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개정사항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죠? 부가징수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얘도 작정하고 어렵게 되면 못 맞춥니다. 과거 시험에 뭐 그런 거 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번 어디 지역에 있는 뭐 농지가 어디 지역에 있고 막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부속 막 이런 거 내버려. 그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럼 재산세 분리별로 종합 구분한 그걸 알아야 그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건 올해는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왜? 일단 개정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또 나왔죠. 지겹죄는 하도 많이 나와. 근데 지겨운데 못 헷갈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보시면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 6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해당한다. OX5 6억 초과. 그죠? 자, 과세 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 및 지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뭔 얘기예요 이거? 이게 지금 기출문제잖아요. 그죠? 이 시험에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하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자, 제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는 내가 내고 종부세는 비싸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와이프가 내. 난 돈이 없으니까. 그죠? 싼 건 내가 내고 비싼 건 와이프가 내요? 아니지. 재산세 내가 냈어. 그럼 누구한테 나와? 종부세 내가 내는 거지. 재산세 내 부동산 내 건데 재산세는 내가 내고 종부세는 와이프가 아닌데 와이프 명의 아닌데 와이프가 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재산세 명의 내고 그리고 뭐 그게 얼마 초과되면 6억 초과되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와? 종부세가 나오는지 6억 이하일 때는 내 명의니까 나한테 나오고 재산세 6억 초과되면 실권이 와이프한테 있으니까 와이프가 돈이 많으니까 와이프가 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지. 둘이 일치하지. 그죠? 그러면 결론은 이 문제는 뭐예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알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종부세 내니까. 그죠? 우리 재산세 할 때 납세 의무자 뭐 배웠어요? 6월 1일 이제 사실상 소유자인데 우리가 배울 때 6월 1일까지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고 6월 1일 이후는 누가 낸댔어요? 매도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잔금 날짜 계약일이 6월 1일에 상관없죠. 얘는 뭘로 간다 했어? 잔금 날짜하고 등기세 날로 가죠. 그럼 6월 29일에 잔금 치고 했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예요? 6월 1일 이후니까 누가 내?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겠죠. 그럼 종부세도 누가 내요? 그렇지, 매도인이 내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이 1차자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종부세 납세 의무가 되는 거죠. 6월 1일 이후는 매도인, 6월 1일까지는 매수가 납세 의무자니까 종부세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나오면 뭐지? 이걸 매도인이 누구야?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되니까 똑같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 재산세 납세 누군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세대상 시험에 나왔던 거죠. 건축법에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 토지는 이런 재산세를 분리별도 종합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대표주자거든요. 재산세 되게 많이 나왔죠. 나는 잡토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2% 10% 그런 것 때문에 무허가 종합 그 얘기하는 거지. 무허가 종합. 종합이니까 뭐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죠. 별도 종합주택이니까. 그 예를 갖다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게 실제 기출로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죠.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왜? 무허가는 뭐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해당이 되죠. 맞는 얘기잖아.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죠? 중부세 과세 대상의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맞죠? 아까 범위는 다르다 그랬잖아. 정의는 같고 과세 범위는 다르죠. 이게 좀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아까 주택은 재산세 내고 뭐 있었어요? 합산 배제 주택 있었잖아. 그럼 걔네들은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잖아. 그럼 과세 범위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죠? 그 얘기잖아. 맞는 얘기죠.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맞죠? 왜? 건축물 종부세 안 낸다니까. 뭐 공장 따질 거 없어요. 건축물 종부세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 말로 물어보면 종부세 대상이 뭐예요? 그러면 별도 종합주택이에요. 그래놓고 1분 있다가 그러면 건축물은요? 잠깐만요. 건축물은 시험 볼 때 건축물 그러면 한참 고민합니다. 보는 순간 얘는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왠지 건축물은 낼 것 같아요. 문제가. 실제 시험 내보면 되게 많이 틀려요. 지금도. 그죠? 분리별도 종합, 그러니까 분리는 아니고 별도 종합 주택만 낸다니까. 당연히 안 내죠. 그렇죠? 종부세 과세 기준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같다. 다 똑같아요. 납세의 성립 시기도 과세 기준이고 확정도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다 따라갑니다. 우리 당해세, 그 당해세 배울 때도 재산세, 종부세 둘 다 뭐에 해당되고 당해세 들어가고 제척기간도 둘 다 5년이고 다 똑같아요. 왜? 어차피 종부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거니까 다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기준이 원칙적으로. 그죠? 종부세에서 주택의 범위는 별장에 지방세 별장에 포함된다. OX? X잖아. X. 별장은 종부세 안 낸다 했잖아요.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재산세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그죠? 별장은 제외라니까요. 그죠?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금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OX? 틀렸어요. 왜요? 자, 정확히 어디가 틀린 거예요? 세대별 합산? 이게 틀린 거예요? 재산세는 합산해요, 안 하나? 주택이잖아요, 주택. 재산세 합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종부세는 하죠. 종부세 무조건 합산이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틀린 거예요? 재산세가 합산한다? 그럼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X. X입니다. 세대별 합산 없다니까. 개인별이라니까. 부부지간도 합산 안 하고 세대별도 안 해요. 세대가 뭐예요? 동일 세대원이잖아. 그죠? 그럼 뭐요? 부모, 자식 다 합해서 세대라고 하잖아. 아니라니까. 무조건 개인별이라니까. 우리 세법 합산은 무조건 뭐다? 개인별. 남편, 아들, 부인은 부인 따로따로 간다니까. 세대별 합산 없어요. 원래 얘가 초창기 때 세대별 합산이었어요. 근데 얘가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헌법소원 걸어가지고 그래 문제가 있다 해서 세대별 합산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처음에 종부세 엄청 냈어요. 왜? 세대별 합산해버리니까 종부세가 엄청 나오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안 해.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다 개인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별도 종합 주택이, 보세요. 재산세 내죠. 얘가 나중에 종부세를 내죠. 그죠? 잘 보세요. 종부세는요, 무조건 전국 합산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재산세도 합산이고, 얘도 합산이죠. 그죠? 그러면 별도 합산, 종합합산, 재산세도 합산하고 뭣도 합산해? 종부세도 합산한다 그러잖아. 그 둘의 차이점이 뭐라겠어요? 다 개인별 합산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합산 어떻게? 시, 군, 구별로 합산하고 그리고 종부세 계산할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별도와 종합을 합산해서 얘가 80억, 5억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야. 근데 주택은요,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오죠.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X. 다시요. 다시. 지금 눈 크게 뜨고 들었는데 눈 깜빡거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OX 그러고 있죠. 모르는 게 뭘 얘기를 하고 OX를 해야지. 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X. O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지. 주택은 합산 안 하는데 재산세는 합산 안 한다 했잖아. 아까 했잖아요. 열렬하게 주택.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전국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과세하고 나서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때는 여러분 명의로 되는 전국의 모든 주택의 공시가 합해서 얼마? 6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요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지, 섞이면. 주택은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하고 종합부동산 이래야 되는데 주택의 경우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럼 땡 틀리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애매하면 이게 나중에 골 때리는 거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는 앞으로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몰라야지 애매하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치명타예요. 시간만 잔뜩 잡아먹고 결국 문제 찍어야 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얘는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세대별 합산은 없어요. 개인별, 무조건 개인별이죠. 얘는요. 과세기는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X. X, 땡. 왜요? 아, 토지 아니랬지. 주택만 기라니까. 또 만 60에 꽂히면 안 되죠. 60은 받을 수 있어요. 연령별 공제. 그죠? 하지만 토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나왔었다니까, 시험에. 1주택자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10번.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납부세액의 토지분 종부세 세액이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부과된 종부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OX? 땡 틀렸죠? 왜? 토지는 무조건 몰라. 100분의 150이라니까. 100분의 150. 주택이 걔도 비율이 100분의 150인데 조정의 2주택과 일반적의 3주택 이상이 300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OX? X잖아. 아까 한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세부담 상한 탄력세율 적용하기 전하고 적용 후 해가지고 재산세 중부등을 빼줄 때 원래서 요 적용 받 이 금액 빼준다. 약간 200, 150 기억나시죠? 150이 뭐예요? 적용 받은 세액이잖아. 그럼 얘는 뭐래요? 되게 전 세액을 빼준다. 그럼 안 된다 했잖아. 그 얘기지. 아까 얘기하는 거 생각나죠? 근데 걔가 얘인지 몰랐죠? 이거 얘잖아. 그 지문으로 나온 걸 내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되기 전 200이 아니라 적용된 세액 150을 빼주고 탄력세,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을 때는 적용받기 전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은 세액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전 그랬으니까 틀린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X입니다. 그죠? 보시면 되죠. 이게 재작년인가 언제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 지문이. 그죠? 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공제력가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OX? O. 그죠? 둘 다 되는데 합계 100분의 80 범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이요. 2주택 조정 아니래요.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자 2주택이니까 조정이 아니니까 세율이 얼마다 0.6에서 1000분의 32 X 왜 1000분의 6에서 얼마? 1000분의 30 그래야죠. 조정 2주택이면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60 그래야 되고 옛날에 이게 원래 개정이 있던 거죠. 꼭 이건 뭐 개정상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14번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아까 따라간다 했잖아요. 얘는 뭐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당해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가 뭐예요?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면 요 과세권자의 뭔다?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한 금액으로 가준다고 했잖아. 근데 걔가 이제 조사해봐서 적게 신고했으면 뭐가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과표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에 실제로 소유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합해서 한다. 뭔 얘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얘기해야지. 그죠?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이게 설명하면 약간 저기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세부담 상한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2020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뭐 얘가 200 내고 얘를 500을 냈다. 그죠? 2021년에 얘가 300 내고 뭐 얘가 뭐 이러면 800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세부담 상한이 만약에 100분의 200이라고 쳐봐. 쉽게 그냥 100분의 200. 그러면 얘가요. 종부세 상이 500 냈죠. 올해 800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뭐 100분의 150도 상관없고요. 15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요. 이렇게 구해요. 그 전년도 된 거 있죠. 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해요. 그럼 얼마야? 700이죠. 이해가세요? 전년도에 주택이 얘가 지금 같은 거잖아.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이걸 두 개를 합해요. 그러면 700 여기다가 100분의 150을 해요. 그럼 얼마야? 350이니까 1050만 원이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두 개 합해서 한다고 한꺼번에. 원래는 어떻게 해요? 재산세는 어떻게 해요? 전년도 재산세 낸 거에 1.5배에서 여기 넘어가면 이거 하잖아요. 근데 종부세는요. 작년에 500, 800이면 여기다 100분의 150 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세 낸 거와 종부세 낸 거 두 개를 합해요. 그럼 얘가 700이죠? 거기다 100분의 150을 해. 1050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때가 800 나왔잖아. 그러면 1050이니까 800 이게 아니라 이 1050이 뭐예요? 이거 두 개 합
합해서 구한 거죠. 그럼 1050의 의미는 뭐예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해서 한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1050이란 얘기지. 그럼 재산세는 그 전에 먼저 냈잖아. 얼마 냈어? 300 냈지.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돼? 300 빼야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두 개 합해 1050이 되잖아. 300 빼면 얼마? 얘가 750이지. 얘 얼마 나왔어? 800. 그냥 얼마 내면 돼? 그쵸. 750을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합해서 얼마? 1050. 이렇게 계산해요.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을.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뭐 계산 문제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세부담 상한을 올해 거 구할 때 전년도 거랑 합해서 계산해야 돼요. 재산세랑. 근데 얘가 작년에 얘가 6월 1일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이 6월 1일에 여러분 게 아니었어. 왜 그 이후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재산세 종부세 여러분이 안 낸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죠. 왜? 6월 1일 기준으로 낼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 것도 여러분 6월 1일 이후에 산 거야. 근데 올해는 여러분 거잖아. 그럼 세부담 상한을 구해야죠. 그럼 전년도 거를 합산해야 되는데 전년도 여러분 거 아니었잖아. 그렇지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네가 작년에 이 집을 작년에 네가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다는 거야. 어차피 주택은 있었고 누군가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네가 실제 보유했든 안 했든 네가 소유한 걸로 봐서 세부담 상한을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뭐 6월 1일 당시 낼 게 아니었어도 올해는 네가 종부세를 내니까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과표 합산 주택을 요거죠? 올해 내는데 이거를 직전 연도 작년 현재 6월 1일 현재 실제로 여러분이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했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먼저 실제 소유한 걸로 봐서 종부세 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래야지 세부담 상한이 되는 거지. 만약에 전년도에 6월 1일 전 네 거 아니었으면 너는 이거 아니야. 그럼 세부담 상한 못 구하잖아. 왜? 전년도에는 주택이 없던 거잖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무조건 뭐 한다? 작년 6월 1일 현재 네가 이걸 실제로 소유했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네가 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뭘 계산하겠다?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세부담 상한 이런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맞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뜻이 뭐예요? 내가 세금 신고 안 하면 걔네들이 직접 나한테 고지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추가로 부과하는 기간이라 했죠. 근데 얘는 언제가 있어요? 기본이 무신고 7년, 사기 등 그럼 10년이고 기본이 5년인데 그 기본 5년이 누구에 해당된다 했어? 재산세, 종부세가 5년이죠. 그럼 얘는 기준일이 언제요?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면 제척기간 끝나기 때문에. 그럼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얘는요?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금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고지서가 안 나왔어.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아니면 종부세가 안 나왔어. 그럼 언제부터 따져? 올해 6월 1일부터 5년 따지는 거죠. 그러면 2026년 5월 31일까지 고지서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고지서 보낼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간이 5년이잖아. 근데 그 5년 지났으니까 부과할 수 없죠. 근데 언제로부터 5년이라고요? 얘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야? 6월 1일부터. 왜? 법으로 6월 1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 그죠? 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각자. 아까 했죠? 각자. 그죠? 자, 종합 납세입니다. 비거주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론. 이거는 여러분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었어요. 나와도.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나오면 사실 여기까지만 배우거든요. 국내 원천 여기까지만 하고 그게 아니면 여기까지 나온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안 배운 거잖아.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안 배운 건 놔두고 넘어가야 돼. 왜?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 그럼 쟤 빼고 나머지 중에 답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거주자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죠. 납세지가. 근데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그것도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요. 원래 법적으로 여기까지 돼 있어. 보통 우리가 거기까지만 배우거든요. 얘가 시행령까지 된 거지. 근데요, 사업장도 없고 원천 소득 발생한 장소도 없어요. 그럼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어디다 내? 할 수 없이 그때 어디다 내? 그 주택의 소재지에다 냅니다. 그렇잖아요. 왜? 얘는 주소지가 없는 거잖아. 주소 자체가 없잖아. 비거주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업장 소재지 없음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대는 둘 다 없다. 그럼 세금은 내긴 내야 되잖아. 그럼 어디다 낸다? 그 부동산 소재지에다 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얘기라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런 얘기다. 보시면 되고 뭐 당분 나올 일 없겠죠. 자,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종부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부세는 그냥 부가징수에 관한 얘기하고 그 개정사항 위주로 쫙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소득세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날도 덥고 뭐 짜증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격증 다 나옵니다.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